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자비로운 맹주로 떠올랐습니다. 니제르에서 쿠데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서아프리카입니다. 바로 이 서아프리카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기가 니제르입니다.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과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지정학적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단지 또 다른 아프리카 쿠데타가 아니라 지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역의 구조적 변화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군은 모하메드 바줌 니제르 대통령을 체포하고 해임했고 압두라 하만의 치아니 장군을 새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전 식민 세력인 프랑스에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위협에 항의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니제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밖에서 혼돈이 터졌고 영상에는 분노한 시위대가 문을 불태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러시아 국기를 흔들면서 프랑스 대사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니제르가 금과 우라늄의 거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불과 며칠 만에 이 나라의 분쟁에 이미 두 개의 군사블록이 즉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긴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친서방 국가들은 니제르 쿠데타 지도자들이 일주일 안에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일요일에 제재를 가하고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고 니제르 쿠데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니아메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친서방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에코바스 지도자들은 헌법 질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복을 경고하며 취해야 할 조치에 무력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에코바스와 친서방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은 즉각 니제르 국경이 폐쇄되고 상업비행이 금지되며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국가자산이 동결되며 원조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은 에코바스의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에서 우리는 에코바스와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과 그 가족의 즉각적인 석방과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모든 국가 기능의 복원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쿠데타의 즉각적인 효과는 프랑스인에게 흘러가는 우라늄과 금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니제르 공화국은 압두라흐만의 티아니 장군의 지도하에 공화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요일 프랑스에 대한 우라늄과 금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뉴스 웹사이트 와조비아 리포터스는 우라늄, 다이아몬드, 금, 석유가 있는데 노예처럼 산다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프랑스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니제르 쿠데타를 지지했습니다. 니제르의 우라늄 생산은 주로 프랑스 회사 오라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니제르 쿠데타 직후 프랑스와 유럽에서 우라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에코바스는 지난 3년 동안 말리, 부르키나 파소, 기니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유사한 제재를 가했는데 더 쿠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 국가들은 모두 니제르 쿠데타를 지지합니다. 스푸트니크는 니제르에 대한 군사 개입은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할 것이라는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과도정부의 공동성명을 보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의 과도정부는 니제르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개입도 에코바스에서 부르키나파소와 말리를 철수시키고 군대와 니제르 국민을 지원하는 합법적인 방어 조치를 채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과 니제르 주변의 연합군 사이의 군사 대결이 예상되고 미국과 프랑스가 개입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니제르에 1,500명의 군인과 공격용 드론 그리고 전투기 기지가 있고 미국은 1,100명의 병력과 2개의 드론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킨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와 기니 그리고 니제르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러시아의 PMC 바그너 그룹이 있습니다. PMC 바그너 그룹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여 군사 및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륙 전체에 걸쳐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수천 명의 민간 군대의 바그너 그룹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정책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PMC 바그너는 2017년부터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활동했고 고객에게 선전 활동과 함께 직접적인 군사 지원 및 관련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토마스 그레이엄은 바그너 그룹이 사적인 돈벌이와 같은 자체적인 이유로 아프리카에 개입했으나 더 최근에 크렘린은 이것이 외교적으로 하려는 일에 유용한 부속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2023년 1월 미국 정부는 바그너를 중대 다국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주로 보안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종 보안 서비스와 준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받습니다. 바그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말리, 수단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이들 모두 식민지 유산과 내재된 정치적 분열로 인해서 서방과의 관계가 매우 열악합니다. 바그너의 서비스 대상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반군 단체 및 정권이 될 수 있고 개입에 따른 성공 보수는 고객이 직접 지불해서 자원 양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바그너의 아프리카 개입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 혐의가 제기되고 지역 안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리비아의 2019년 트리폴리 캠페인에서 리비아 국민군과 함께 싸운 바그너 그룹은 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고 보다 최근에는 바그너가 수단군과의 전쟁에서 수단 신속지원군 민병대에 미사일을 공급했고 바그너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UN 평화유지군의 민간인을 보호하는 능력을 위협했고 차드에서는 반군과 협력했고 부르키나파소에서 증가하는 지하드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그너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그너에 대한 이러한 서방의 부정적인 평가는 아프리카의 현실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이해를 돕는 PMC 바그너의 활동으로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는 서방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니제르 쿠데타를 지지하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러시아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니제르에서 서방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